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님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상승의 그런 훈풍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돈 워리스탁은 실전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돈 워리스탁을 통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요. 6월 말에는 이제 반등의 시작, 그리고 8월 중순에는 고점 가능성, 그래서 하락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또 추석 전에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내했다고 이렇게 의심한 분이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운 좋게도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운이 이 4분기도 이어지는지 노란톡방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전화 02-3153-2642, 문자 샵 0082로 보내주시면 상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돈 워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관련한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 두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격전지 수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3천만 원대 다체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 우크라이나 격전지 수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하면서 잃어버렸던 땅 10% 정도는 수복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회복된 땅은 경기도 면적만큼의 땅이니까 굉장히 넓은 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보고 그 종목들의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의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거래량이 아주 많이 발생했죠. 아주 많이 발생하면서 아주 장대 양봉 큰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9.4%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윗골이 살짝 달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일봉상에서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위에 뭔가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도달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구름층 부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도 어느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도 드렸습니다만, 내일 또다시 노란톡방 통해서도 이 종목의 흐름을 또 짚어드릴 것입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지난 상반기에 10,000원을 넘었던 흐름이 있었죠.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 거래가 죽었죠.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죽었지만 상승의 그런 모멘텀은 축적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실린 큰 상승이 나왔죠. 주봉에서는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에서의 저항대, 이 구름층 상단의 이 저항을 뚫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는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대를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주가가 이 저항대를 넘어서게 되면 주봉을 확인하셨듯이 위로는 또 저항이 별로 없는 흐름으로 가니까 현대 에버다임 앞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데모를 보도록 하겠는데, 데모는 좀 가볍죠. 데모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수혜 종목에서 늘 탑을 달리던 종목이 바로 데모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근데 데모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습니까? 자,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인데,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이 구름층 하단과 구름층 상단입니다. 오늘은 구름층 하단에 부딪힐 뻔하였으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가볍게 구름층 하단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서 이 구름층 안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옆으로 개걸음을 하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빠르게 가다가는 또 급락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차근차근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이라는 저항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 기준선 저항은 26개 캔들의 평균이거든요. 26개 캔들의 평균인데 최근에 고점을 기록했던 5월 30일 주간과 최근에 8월 말까지의 그런 하락, 거기서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가 바로 이 기준선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구름층 상단을 도전하는 흐름이 보여질지라도 이 주봉이 기준선 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현대에버다임과 데모 상승 공간이 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해인이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해인 이 종목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인데 해인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이면서 또 이 종목은 또 미중 갈등의 수혜 종목이기도 하죠. 히토류 관련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5% 급등을 했고 오늘 자리 잡은 지지 라인, 그러니까 윗골에 달리긴 했지만 121선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121선이라는 자리 6개월의 평균이니까 중요한 자리죠. 여기를 지지받고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위에 있는 61선은 가벼운 저항이 될 것이라 보고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름층 하단도 일단은 1차 저항이 될 것이겠고 구름층 상단이 또 저항이 될 텐데 주봉도 살펴야 됩니다. 주봉을 봤더니 데모처럼 어떤 선이 있죠. 여기가 바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저항.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때 1차 저항은 일봉에서의 구름층 하단, 2차로는 주봉에서의 기준선, 그다음에 3차로는 최종적으로 이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해보는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저항 라인을 감안하면서 잘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산중공업, 이 종목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이고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7%인데 한때는 10%에 이르렀던 신용이었죠. 신용으로 매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인데 7%도 많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그만큼 이 종목을 살 때 신용을 동반해서 산다라는 그런 흔적이죠. 오늘 이제 장중에 10% 올랐고 윗골에 살짝 달렸는데 오늘의 저항은 61선과 바로 구름층 하단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해인도 구름층 하단까지 가지 않아서 구름층 하단을 저항으로 일단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는 이 구름층 하단이라는 이 저항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저항은 바로 이제 121선이 되겠죠. 이 121선. 수산중공업은 구름층 하단에 오늘 저항이 부딪혔지만 이제는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때는 2차 저항 라인이 바로 이 121선 부분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상승의 기운을 타게 되면 이 구름층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제로 약간 비슷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들은 종종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흐름은 잘 짚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런 종목들의 향후 흐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흥국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죠. 흥국 이 종목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수혜주로서 실적을 보시면 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죠.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퍼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퍼는 8입니다. EPS도 좋고 아주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에요. 실적이 탄탄한 종목인데 신용이 다행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4%로 줄었고 개인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일 텐데 흥국이 오늘은 6%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흥국은 앞서 소개드렸던 종목들처럼 저항대에 이르지 않았어요. 여기 61선 저항, 그리고 위로 보이는 120과 241 저항, 이렇게 2차 저항까지. 흥국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실적을 감안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승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흥국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3천만 원대 회복입니다. 25일 만에 25거래일 만에 3천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지긋지긋한 하락의 흐름을 나타내더니
3천만 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중요하죠.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위험자산이라는 그런 부분이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최근에 살아났다는 증거로 봐야 될 것입니다. 3천만 원대 회복을 해서 그 다음의 흐름도 중요한데요. 네,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 상징적인 가격대를 회복해서 이제는 점진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저항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의 흐름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 코인에 관련된 가상자산의 흐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기술투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의 대주주인 두나무에 투자한 회사가 바로 이제 우리기술투자인데요. 우리기술투자가 오늘 갭상승 5% 갭으로 떴다가 6.6%까지 상승하고 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이건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윗골이 달리는 것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밑에서부터 상승해서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의 윗골이는 제가 위험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험 신호가 발생을 했던 거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바닥을 잡고 쌍바닥을 잡고 돌리는 가운데서 음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항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이 구름층 상단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약한 저항이라 할 수 있는 기준선만 터치한 겁니다. 기준선이란 자리만 살짝 터치하고 밀린 흐름.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는 상승의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볼 때도 주봉에서는 이전에 윗골이 달렸던 자리가 바로 120주 선이었거든요. 120주 라인에서 부딪히고 밀렸습니다. 근데 120주 선이 어때요? 위로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120주 선은 약한 저항이 되고 그 위로 보이는 기준선 자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기술투자의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다음은 빗썸에 투자를 하는 이제 비덴트, 빗썸의 대주주죠. 가상화폐 양대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있는데 빗썸의 대주주인 비덴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도 비슷하죠. 고가권을 형성했을 때에 발생했던 윗꼬리, 그리고 또 윗꼬리가 발생했던 그 자리가 바로 저항대 121선을 터치하는 모습이어서 크게 밀렸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의 상승 이후에 보여진 윗꼬리는 고가권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자리에서의 윗꼬리니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나타내는 시그널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약한 반등 이후에 눌림목, 그 다음에 이제 윗꼬리, 이것은 나쁜 신호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위로 보이는 저항대가 이제 기준선과 60일선 함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는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도 중요한데 3천만 원대 안착을 해서 3,100만 원, 그리고 3,200만 원 그 사이에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을 살짝 보니까 3,100만 원부터 3,150만 원 사이에 약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혹시 코인을 매도하시는 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저항 가격 3,100만 원, 3,150만 원 안내를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종목은 위지트라는 종목인데, 위지트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왜 오늘 상승이 크게 나타났냐면 좀 가벼워요. 가벼운 종목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기술투자나 비덴트가 좀 무거운 종목이라면 위지트는 좀 가볍다 보니까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고 22%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죠. 그런데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습니다만 이제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비덴트와 흐름이 같았죠. 윗꼬리 달렸던 지점은 121선 자리였던 것이고, 오늘은 윗골이 달리긴 했습니다만 바닥을 탈출하는 부분에서의 윗골이어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항대, 1차 저항대인 구름층을 확인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윗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한 번 더 121선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20선을 테스트하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까지 241선까지 향해 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지트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일단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기술투자와 비덴트의 흐름도 같이 보면서 향후 흐름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사이언티픽을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도 비덴트와 우리기술투자가 상승했을 때에 동반 상승했다가 함께 이제 8월 달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T-사이언티픽은 뭔가 지지가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1선의 지지와 구름층 하단의 지지를 받고 오늘 상승했고, 박스를 그려보면 바로 이 박스 내에서 움직인 겁니다. 박스 하단은 지지 구간에서 매수, 그다음에 박스 상단은 매도 구간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 매도 구간에 작용했던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박스 상단에 와서 다시 박스 하단까지 굳이 갈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약한 조정 이후에 N자형 패턴으로 241선까지 다시 향해 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가상화폐 관련 종목인 우리기술투자나 비덴트, 위지트, T-사이언티픽은 동반하는 가치, 거래가 실리면서 함께 상승의 흐름, 그다음에 눌리고 또다시 상승하는 이러한 N자형 패턴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소식과 앞서 설명드렸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이 종목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흐름들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02-3153-1642 이렇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세 대응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부분을 제가 상담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그 CIS 10%예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15,300원이요. 15,300원에 10%요? 예. CIS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요? 예, 예.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15,300원에 사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한 최근에 사신 것 같거든요? 네, 한 2달. 2달쯤이요? 예, 예. 2달 되셨으면 최근에 16,600원대 왔었는데 그때 매도를 안 하셨네요? 네, 네. 제가 차트로 안내를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상담하는 이제 기술적 부분을 이제 자꾸 보시다 보면 차트가 좀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예. 이제 CIS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8월 중순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예, 예. 상승했을 때 왜 16,600원대가 저항이 되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매수의 흔적이 많았던 자리예요. 주식은 매수 심리, 매도 심리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예, 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데 어디서 매수를 많이 했는지를 많이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거래 패턴을 보시게 되면 16,000원부터 17,000원대에 매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매수가 된 흔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매수가 많이 일어났던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했던 흔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그 저항으로 표시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구름층이라는 겁니다. 이 구름층이 일목균형표거든요. 예. 일목균형표의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로 표현되는 이게 뭐냐면 바로 매물대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 와서 매물대 상단까지 왔다가 그 저항에 부딪히고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약속된 신호로 누가 활용을 하느냐?
기관과 외국인이 거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중순에 매도를 했죠. 외국인과 기관이 8월 중순에 매도한 흔적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8월 중순부터 말까지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기관이 연속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예. 기관이 매수한 흔적입니다. 한 13억 정도를 최근 일주일 동안 샀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기관이 일주일 동안 좀 매수한 흔적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매수했죠.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매수를 한 겁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갭으로 띄워놓고 눌러놓고 밑에서 사고 이런 것을 반복하더니 오늘 상승을 시키면서 그거를 이제 또 외국인의 또 매도 물량도 기관이 받아주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어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CIS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쪽으로 상승할수록 또다시 또 매물대가 쌓여져 있어요. 이제는 매물대를 이제 16,000원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낮춰서 보셔야 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거래했던 흔적에서의 평균 가격이 14,500원이에요. 14,500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가 15,300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13,500원, 13,000원부터 13,5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이평선 120, 240, 60, 120, 240 이평선이 지금 제가 표시한 박스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평선이 3개가 밀집되어 있는 바로 이 자리가 1차 저항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4,500원을 일단 말씀드린 거예요. 14,500원은 현실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으나 매수가가 이제 15,300원이 됐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3,000원부터 13,500원 사이에 추매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차로는 전체를 다 던지지 마시고 1차는 14,500원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절반 정도 끊어주시고 그 앞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1차 매도 포인트는 13,500원이 되고 2차 매도 포인트. 제가 이제 고점을 연결했죠.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추세에서 만나는 자리가 15,200원짜리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1차 매도 목표 14,500원. 절반을 던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15,200원에 던지는 전략으로 해서 일단 CIS는 그렇게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시그네틱스요. 시그네틱스요? 예.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2,300원에 70%요. 2,300원에 70%. 70%요? 예, 시그네틱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을까요? 아니 그때 뭐 좀 좋다고 그래갖고 샀는데 어떤 부분이 좋대요? 뭐 앞으로 그 TV에서 보고서 샀거든요. 지금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근데 2,300원대 사셨으면은 예.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넘었습니다. 아, 넘었습니까? 그러면 제 기술 작년 11월, 12월 그쯤에 산 것 같은데요. 아, 작년 11월, 12월. 근데 급등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2,800원대까지 왔었던 흔적이요. 예. 그때도 매도를 못 하셨네요. 예. 아, 아쉽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일단 시그네틱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이거든요. 예.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죠. 정보에서도 육성하고 삼성전자에서도 집중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가 좀 죽을 수는 그런 흐름이었죠.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재고가 쌓였습니다. 재고.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문제였던 것은 재고가 쌓였던 것이죠. 상반기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상반기의 흐름은 좋았고요. 4월 달에 이제 고점 2,800원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타났죠. 급락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급상에서의 이제 불균형이 나타난 겁니다. 수급상에서 불균형이 나타났고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이 좀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작년도에 190억이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1,300억이면
올해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내년 상황이 더 중요할 텐데 내년에 추정 영업이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 돼. 기업 분석에서는 내년 추정 영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감안한 시총은 현재 적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타났을 때 상승의 제한점을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선을 그어본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저점에서의 그런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지지 라인이에요. 이 지지 라인을 깨면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겠다는 신호를 좀 오늘 보내줬습니다. 오늘 3.8% 상승하면서 여기는 지지다. 지지고 이제 앞으로는 저항대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신호를 좀 보내줬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60일선 저항이 있고 기준선 저항이 있고 또 위로 보이는 이제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시그네틱스는 최근에 윗골이 달렸던 여기 흐름 보이시죠? 하나, 예. 둘. 그래서 단기 저항은 바로 여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단기 저항대는 1,800원대. 근데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매도 대응이 어려우실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너무 또 많이 샀네요. 비중이 70%인데요. 예. 저는 이제 1,600원대가 적절한 매수 가격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매수 가격이고요. 1,600원대가. 예. 1차적으로는 바로 이 1,800원대가 1차 저항 가격.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이는 구간. 여기는 뭐냐면 기준선과 121선이 함께 붙어 있죠. 예.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입니다. 20일 이평선과 좀 다르죠. 기준선은 예.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 평균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가 241선이네요. 120과 241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 뭐냐면 6개월 주가의 평균 자리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가 딱 붙어서 더블로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저항대가 1,800원이고 2차 저항대가 2,000원대예요. 2,000원대. 근데 2,000원대인데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대가 강한 저항이니까 1,950원 정도, 1,950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좀 낮추세요. 평단을 낮추셔서 1차 저항은 1,800원이고 2차 저항은 2,000원이지만 최종 매도 목표가를 1,95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중장기로 보면은 2,300원도 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장기로 길게 보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1,950원대 오게 되면 다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솔 케미칼이 되겠는데요. 한솔 케미칼 매수가가 22만 6,50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자, 한솔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만 6,5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최근에 바로 이 구간에서 사셨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그 전에 사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사셨던 것으로 간주하고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솔 케미칼이 최근에 상승했을 때의 저항이 어디 부딪혔는지 먼저 보고요. 바로 이 자리 보이시죠? 왜 여기가 저항이 됐는지는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어디가 저항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바로 여기가 1차 저항이었죠. 여기 평평한 구름층 평평한 자리. 왜 구름층 평평한 자리가 만들어지냐면 매물, 사고 파는 그 흔적들이 많이 작용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1차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최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잡는 구간인데 이런 자리 지금 20만 초반대가 오게 되면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박스를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되죠. 이렇게 박스를 정해놓고 박스 하단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1만 원대, 21만 하단, 20만 초반부터 21만 원대가 매수 구간이고 박스 상단이 23만 5천 원 부근이 박스 상단이 되죠. 그래서 박스 상단 23만 5천 원대는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종목은 물론 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죠.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 5%에서부터 15%까지 공매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공매도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등의 목표를 23만 원부터 23만 5천 원까지로 두고 약한 수익으로, 약수익으로 마감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서 매도를 못하면 또 주가가 크게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23만 원과 23만 5천 원 사이를 매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문자로 의뢰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금호석유 16만 3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자, 금호석유 16만 3천 원인데요. 16만 3천 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사셨을 가능성이 있죠. 16만 원대가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형성됐던 바로 이 가격대 사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6만 원대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거래가 많이 일어난 이 흔적들, 여기가 바로 매물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매물이 작용하는 바로 그 가격대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렇게 다운됐죠. 다운됐는데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어떤 자리에서 저항에 맞겠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의 하단자리가 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이제 바닥권에서 형성하고 있지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에 부딪히는 저항 라인이 바로 이곳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상승할 때에 약간 윗꼬리를 달렸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60일, 60 이평선이라는 자리에 딱 부딪혔죠. 그래서 60은 중기 이평선이에요. 60일, 3개월의 주가 평균 자리. 근데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평선이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의 이평선이라고 한다면 약한 저항이에요. 근데 하락하는 중장기 이평선은 좀 강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60, 120, 240 이평선이 다 하락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 이평선이 우하향을 하면서 저항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향후 흐름은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이 안에서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름층으로 들어오지 않고 구름층 아래에서의 그런 횡보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거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안하시고요. 이 아래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구름층 안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보이는 저항대까지 향해 가는 속도가. 그럼 위로 보이는 저항대는 바로 여기죠. 14만 원. 이 14만 원 자리가 보이죠? 바로 이 자리가 이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저항 가격이에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들 겨울이 다가올수록 한번 조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금호 석유를 비롯해서 흥구 석유라든지 또는 가스 관련된 SK가스라든지 대성에너지, GSE 관련된 이런 천연 가스와 이 석유 관련 종목들이 겨울철이 다가오는 이제 4분기에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오늘은 60일선 저항에 부딪혔지만 구름층 안에 들어오든 아래에 있든 간에 여튼 이제 박스를 정해놓고 봤을 때에 이 구름층 상단까지는 14만 원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만 원부터 13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가급적이면 14만 원 언더로 좀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4만 원대의 저항 가격을 제시 드립니다. 여기서는 매도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면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문의온 종목인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AP 시스템 네. 네, 5% 24,000원이요. AP 시스템 24,000원에 5%요. 네네. 언제쯤 사셨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예,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24,000원대 사셨으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보유하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산 것 같아요. 아, 작년에 사셨어요? 네네. 24,000원을 5% 비중으로 사셨다가 주가가 34,000원대까지 왔을 때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 34,000원까지 안 왔었는데, 24,000원이 아니고 이게 평단가를 이렇게 조금씩 낮췄어요. 아, 낮추셨어요? 네네. 이 종목은 어떤 부분 때문에 사셨어요? 뭐가 좋아서? 방송에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AP 시스템의 지금 비중이 5%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 여력은 있으시네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이제 아몰레드, LC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한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실적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작년도에도 영업이익이 600억이고 올해도 600억이니까 현재 시가총액 2,900억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600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한 적정 시총은 뭐 5천억이나 6천억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눌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매수를 하는 주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동안 외면을 했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제 40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40억 정도가 들어왔고 또 지난 목요일 그리고 오늘 연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주가가 크게 눌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19,000원대는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대 사셨다면 지금 19,000원대는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도 되겠고요. 네. 그 평균 단가를 가급적이면 21,000원대로 한번 낮춰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행스럽게도 AP 시스템이 이제 61선 위에 안착을 했거든요. 61선 위에 안착을 했고 이렇게 기준선이라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음 상승했을 때는 바로 이 자리,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121선 자리예요. 그래서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의 저항은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120 이평선은 6개월 주가의 평균입니다. 6개월 주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으로 작용할 자리죠. 그 자리가 이제 2만 원대예요. 2만 원대. 2만 원대예요. 1차 저항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저항 라인이 241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AP 시스템은 실적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총 2,900원 너무나 저평가되어서 3,500억에서 4,000억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 라인인 이 120일은 강한 저항이 아니라 보고 있고 그 위로 보이는 2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여기 뭔가 선이 보이시죠? 평평한 선 보이시나요? 네네. 거기가 일봉의 121선과 일치하는 주봉의 기준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만 원이. 2만 원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그 다음 주봉에서 봤을 때 역시 22,000원대 저항이 있어요. 그거는 60주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에서 가리키는 저항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봉에서 1차 저항은 2만 원, 그 다음 자리가 22,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2만 원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죠. 매수가가 24,000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매수 평단을 좀 가급적 낮추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수 평단을 21,000원대까지 낮추시고 이제 2만 원대 던지기가 좀 어려우실 거니까 22,000원대 있죠? 네네. 22,000원대는 일단 수익 실현하세요. 수익 실현한다는 거는 평단을 21,00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평단을 21,000원 이하로 낮추셔서 22,000원대가 오게 되면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 주가 눌릴 때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보시든지 그러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AP 시스템은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 않잖아요.
탄력이 강하다는 것은 주가가 이렇게 45도나 60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근데 AP 시스템은 각도가 약하죠. 30도의 각도밖에 안 나타나요. 주가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좀 질이 멸렬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을 21,000원으로 낮추시고 매수 목표를 22,000원으로 삼고 거기서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상담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목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전 호텔 실라고요. 예,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88,000원이고 비중은 30% 됩니다. 아, 비중이 30%나 됩니까? 네. 이렇게 비중을 계속 늘리신 거예요? 아니요, 늘린 게 아니고 처음에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사면서 너무 많이 샀나 봐요. 아, 88,000원에 좀 많이 사셨네요. 자,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네. 호텔 신라 88,000원에 사셨다고 한다면은 올해 상반기에 사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사신 것 같네요. 올해는 작년에 산 것 같아요. 아, 작년에 사셨어요? 작년에 네네. 사시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매수가 근처에 온 적이 없으니까 올해 매수가 근처에 온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흐름만 지켜보셨겠네요. 그랬습니다. 예, 다른 종목은 사지도 못하시고 네. 호텔 신라 제발 올라라 계속 그렇게 희망하기만 올라라. 하셨을 것 같아요. 안 오르네요. 네, 잘 안 오르죠. 네. 자, 호텔 신라가 네. 잘 안 오르게 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 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상황이었고 올해는 대면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지만 팬데믹의 영향이 좀 컸죠. 네. 커서 작년에 많은 수익을 좀 못 냈고 근데 올해는 좀 네. 기대를 했지만 올해 기대했지만 또 올해도 영업이익이 신통찮고 그래서 네. 실적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100억 나왔고 올해도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평년에는 영업이익이 2,000억 정도, 3,000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확 꺾였어요.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아,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랬다는 거 첫 번째 안내를 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공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매도는 아시죠? 아, 네, 네네. 공매도. 네. 공매도 비중, 매매 비중의 10에서 25%까지 공매도가 네.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공매도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오르면 좀 덜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응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네네. 호텔 신라가 매수하셨던 88,000원대까지, 자, 88,000원대까지 오려면은 어느 정도 네.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이게 네. 주봉인데 주봉에서 주봉의 최근의 흐름을 보고서 이제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희망적인 스토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네. 희망적인 스토리를 그리면서 88,000원 부근까지 오는 흐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잡아본다 그러면 이게 가장 희망적인 그런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냐는 거예요. 이 기간이. 그러면 이 기간을 봅시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게 한 8개월이에요. 그렇지. 그럼 가장 희망적인 기간을 그린다고 해도 앞으로 8개월이 지나야 88,000원이 온다는 거예요. 네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가장 희망적인 그림.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네네. 이런 식으로 갔을 때에 운 좋게 갔을 때 걸리는 기간이 8개월, 무려 8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가장 네. 운이 좋았을 때. 근데 운이 나빴을 때는 이제 단기 반등하고 또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현실적으로 1차 대응할 자리, 그다음에 2차 대응할 자리 두 개의 네네. 매도 포인트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대형. 예. 자, 호텔 신라의 이제 일봉을 보게 되면요. 네. 최근에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이제 그 날짜가 8월 25일자. 8월 25일자에 돈이 크게 들어왔고 장대 네. 양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누르고 다시 상승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주가를 누른 이 구간에는 의도적인 하락이었고 공매도가 활발했던 것이고 오늘 네. 상승이 나타나면서 네네. 이제는 위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위로 보이는 이제 121선은 저는 약한 저항이 된다 보고 있고 위에 보이는 241선 77,000원대
7만 예, 예. 7천 원대가 강한 저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보니까요. 네네. 호텔신라는 지금 단계에서 조금 매수 평단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7만 3천 원대. 아. 7만 3천 원대부터 7만 2천 원 사이. 그러니까 오늘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대형 지수가 많이 대형주가 많이 네네. 올라서 내일 눌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7만 2천 원과 7만 3천 원 사이에 네네. 매수를 하셔서 네. 저는 7만 7천 원대, 예, 7만 예. 7천 원대에 좀 던지시길 바래요. 아, 예. 네, 던지십시오. 네. 너무 오랫동안 네. 갖고 계셨는데 마음고생 아이고, 하셨는데요. 예. 매수 평단을 많이 낮추세요. 매수 평단을 낮추셔서 7만 네, 네. 7천 원대 던지시고 네. 그냥 이제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 매수가가 3,659원. 매수 평단을 낮추신 흔적이 보이네요. 자, GS 글로벌 흐름 보겠습니다. 자, GS 글로벌은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이고 가장 직접적인 관계는 이제 석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섹터가 좀 다르죠. 천연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석유류가 있고, 석유류는 아까 보여드렸던 금호석유, 흥구석유, 극동유화 이게 이제 석유류.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대성에너지, GSE, SK가스, 한국가스공사 이런 게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탄에서 제일 이제 부각되는 게 바로 이제 GS 글로벌. GS 글로벌이 어떨 때 상승을 하냐면 석탄 가격이 국제적인 석탄 가격이 올랐다 그랬을 때 그때 또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가스 공급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국제 석탄이 가격이 올랐다. 그럴 때 이제 또 급등을 하고 급등의 흔적들이 나오죠. 상반기 1분기, 2분기 때 상승이 가장 컸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그 에너지 관련해서 천연가스와 석탄 관련주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GS 글로벌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이 이제 급락을 했고 또 이제 전쟁의 그런 흐름들이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벌어지면서 에너지류가 좀 하락을 했다가 중간중간에 급등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바로 이때가 또 국제 석탄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급등을 했고 그다음 눌렸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안내드리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잘 지켜가는 겁니다. GS 글로벌은. 어떻습니까? 구름층 상단에 올 때마다 저항으로 작용해서 빠지죠. 왜 그러냐면 이 구름층 상단이란 이 평평한 자리, 이 자리가 과거에 GS 글로벌이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 그 흔적들이 매물대로 작용해서 계속 이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다운이 됐죠. 여기서 1차, 그다음에 다운, 그다음에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다운 이렇게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업 다운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큰 업 그다음에 다운 그다음에 작은 업 작은 다운 이런 패턴이거든요. 파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흐름은 주가의 파도의 흐름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큰 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작은 산을 만들고 또 작은 산을 만들고 그러면서 현재 자리는 어떤 자리? 구름층 하단과 바로 120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맥점이 와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이 흔들리죠. 특히나 이평선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손절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손절을 많이 하는 자리가 되냐면 이 자리가 바로 이제 120선을 깨면서 구름층 하단을 위협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의미 있는 시그널 하나가 떴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그널은 뭐냐면 바로 아래꼬리입니다.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했죠. 이 시그널은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래꼬리 달고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내일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구름층이라는 자리,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를 통과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구름층이 좀 얇아졌죠. 얇아졌기 때문에 이 구름층 위로 오기가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층 위로 자리매김하기가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GS 글로벌이 이 구름층 상단에 도달하게 됐을 때, 이 구름층 상단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그 위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구름층이란 그 매물대가 없죠. 그다음에 주봉을 볼게요. 일단 일봉에서의 저항 가격이 3,700원대를 일단 확인하고 그다음 주봉을 봤더니 주봉에서는 뭔가가 저항으로 계속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가로막고 있죠. 여기 가로막는 자리는 뭐냐면 최근에 고점을 기록했던 5,200원대와 그다음에 저점
주봉 60주선의 지지를 받았던 저점 2,900원, 5,200원과 2,900원의 평균 자리가 대략 한 3,600원짜리가 되거든요. 3,600원짜리. 바로 그 평균의 자리, 고점과 저점의 평균한 그 자리에서의 저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자리가 되는 기준선 자리가 저항이 되면서 가로막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 위에 안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로 또 크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GS 글로벌은요, 잘 들으십시오. 잘하면 급등의 소지도 있다. 전제 조건은 뭐냐? 전제 조건은 바로 일봉에서의 구름천 상단 3,700원대에 안착을 하게 되면 급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GS 글로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요거는 제가 메모를 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궁금하시면 노론톡방 들어오십시오. 함께 이 종목을 추적해 나가십시다. 함께 나가시면서 바로 이 자리에 안착을 하는지, 3,700원대 안착을 하는지, 안착을 하게 되면 주봉에서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에 안착을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위로는 또 크게 볼 수 있는 상승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GS 글로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 매수가 31,000원에 비중 25%네요. 자, 수산 인더스트리는 이제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올해 이제 8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8월 말부터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대응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장한 지 불과 이제 1개월, 2개월 되게 되면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풀릴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게 한 달 뒤에 풀릴 수도 있고 3개월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장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과는 또 흐름을 달리하겠지만, 자, 수산인더스트리는 사실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올해 상장을 할 때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500억이나 나왔으니까요. 500억이나 나왔으니까 이 영업이익 5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시총이 7천억도 갈 수 있다 봤겠죠. 그러니까 한때 시총이 5천억을 넘어서 5천억, 6천억 사이에 온 거 아닙니까? 시총이.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올해 실적은 좀 별로죠. 올해 실적이 작년만큼의 실적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 수산 인더스트리, 이 종목의 이제 흐름을 이평선 기준으로 볼 수 없죠. 이평선이라든지 일목균형표라든지 그런 것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을 때 판정하는 것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이제 피보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를 통해서 한번 향후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과 저점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이게 이 저점이 지난 목요일날 저점이 저점을 확인한 자리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피보나치는 되돌림 반등이 가능한 구간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가 다음 저항이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되돌림이라는 것이 일정 비율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어느 절반 정도 자리 되는 자리 또는 62.8% 자리 또는 38.2% 자리 또는 23.6% 자리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걸리는 흐름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걸리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그려드린 피보나치가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매수가가 이제 31,000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았다. 지난 목요일날 저점을 잡았다라고 간주했을 때의 1차 저항 라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그 자리가 29,000원, 29,000원. 그 다음 저항 라인이 바로 35,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저점이 목요일날 잡혔다는 기준입니다. 잡혔다는 기준으로 1차가 29,000원, 2차가 35,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면 일단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1차 걸리는 자리가 29,000원. 근데 매수가가 31,000원이니까 29,000원에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29,000원에 절반 던지는 게 좋고 그 다음 35,000원에 전량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31,000원대 매수가만 생각하시고 29,000원대 매도가 어렵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35,500원대의 전략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가 대비로 그렇게 하락한 자리가 아니니까 31,000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 일단 최종적으로는 35,500원에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카카오요. 예, 카카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12만 5천 원이고요. 5%예요. 125,000원인가요? 네. 아, 카카오 21년 11월에 네. 저기 했어요. 아유, 마음고생 많으시겠어요. 네. 한번 사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매수 안 하셨어요? 그 전에는 좀 수익을 받다가 이제 마지막 저기 수익을 내셨다가 네. 네, 이제 네. 물리셨는데요. 네.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익을 내셨던 금액 있잖아요. 네. 수익을 내셨던 금액, 그 금액만큼은 손해 볼 각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예. 그 손해 이상이니까. 그 어느 어림도 선에서 없죠. 손절매를 해야 되나 추가를 순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사실 제가 이제 손절할 가격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네. 지금 이제 7만 원이거든요. 네. 네, 7만 원인데요. 카카오가 사실 실적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사실 고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 고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냐면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6천억 나왔어요. 6천억 정도. 올해도 영업이익이 한 6천억 나올 거예요. 6천억 나올 건데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31조거든요. 네. 31조. 물론 자산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산 평가를 한다 그러면 좀 다르긴 하겠는데요.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산이 보시면 이제 10조에서 작년도 20조로 늘었고 그다음에 자산이 이제 30조까지 간단 말이에요. 내후년에.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시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근데 영업이익 측면을 본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그렇게 과하게 상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이제 1조 2천억까지 내후년을 이제 추정해서 보는 건데 물론 자산을 빼놓고 영업이익 측면만 본다 그러면 이제 1조 2천억의 영업이익 측면을 본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 서비스 종목이니까 20을 하면 단순해서 곱해보자고요. 2를 곱하면 2조 4천 그리고 20을 곱하면 24조가 되죠. 24조. 그러니까 영업이익 2년 뒤에 영업이익 측면을 봤을 때에 20을 곱한 그러니까 퍼를 한 20 정도로 한번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24조 정도가 이제 적정 시총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란 것을 이제 감안해서 자산을 갖다 붙이면은 시총이 30조에서 40조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총 31조는 적정 수준이다. 약간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때 40조까지도 넉넉하게 한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 이제 주가가 반등했다가 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만 자 11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봅시다. 11만 원대. 여기 11만 원대. 그럼 11만 원대부터 30% 정도가 30에서 3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0조, 오버슈팅에서 40조 개념이었을 때가 바로 11만 원대라는 거예요. 이때가 시가총액이 40조예요. 40조. 40조인데 현재가 30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2만 5천 원이라는 매수가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 시청자님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 주식시장을 보고 싶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카카오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 이하에서는 더 매수를 해보세요. 7만 원 이하에서는 네. 매수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카카오가 참 애간장을 태우네요. 원래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120선을 터치하면서 그다음에 살짝 눌렀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121선을 터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락으로 돌변하면서 어려움을 줬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그 이유는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너무나 활개를 크게 치고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10만 원대까지 도래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7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매도 포인트는 제가 저항 매도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1차 매도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제 8만 500원 부분. 1차 저항 8만 500원. 2차 저항 라인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름증 상단과 241선이 만나는 자리. 바로 9만 5천 원인데 거기보다 좀 낮게 잡아서 한 9만 2천 원. 그래서 매수 팽단을 낮추시되 최종 매도 포인트는 9만 2천 원 정도로 잡고 가세요. 네. 10만 원 이상으로 보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최종 매도 포인트는 9만 2천 원. 단기적으로는 이제 8만 원대까지는 올 수 있다. 1차 8만 원, 2차 9만 2천 원.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그렇게만 하세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냥 마음고생 털어버리시고 상승 탄력이 있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비덴트 28,800원의 비중이 20%네요. 자, 비덴트 아까도 이제 제가 가상화폐 관련 종목을 안내드리면서 비덴트 오늘 윗꼬리는 그렇게 나쁜 윗꼬리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28,800원이라는 고점에 사셨다는 거예요. 28,800원에 사셨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사셨을 가능성이 있죠.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 근데 올해 흐름이 나쁘진 않았고 작년도에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줬던 것은 작년에 비덴트가 대주주죠. 이제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작년에 순이익이 무려 2,200억의 순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큰 상승을 했고 올해는 좀 하락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토막이죠. 반토막도 더 밑인데요. 저는 지금 자리 7,000원부터 8,000원 이 사이는 저는 매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자, 비덴트는 그냥 그렇게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비덴트는 매수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향후 흐름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비덴트를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가운 소식이 될 겁니다. 시청자님께는 반가운 소식이 될 거예요. 향후 흐름은 노란톡방에 통해서 짚어드릴게요. 다만 현재 7,000원부터 8,000원 사이는 매수 구간이라는 짧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투자 정보 노란톡방에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종목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워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돈워리포트 시간에 안내드렸던 종목들 많이 상승했습니다. 거의 승률이 이제 거의 90%에 육박하는데요. 10종목들이면 9종목 정도 수익을 냈어요. 하락장에도 좋은 수익을 냈는데 상승했던 종목만 리뷰하면 안 되니까 보합권이 있는 종목도 리뷰하고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 리뷰하고 그리고 공략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을 먼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을 이제 12,000원대 추천을 드렸습니다. 12,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눌림목이 나타났습니다만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렸냐면 이 종목은 실적주이면서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리더라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눌렸는데 제가 이제 추천했던 자리는 뭐냐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61선이라는 이 저항을 돌파하고
돌파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제 구름층 상단이라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주가가 눌렸단 말이에요. 주가가 눌렸지만 저는 상승뷰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상승뷰를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죠. 아주 이 종목은 정석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이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이 이제 61선 돌파, 그다음에 121선 저항, 그다음에 눌림목 구름층 하단, 그다음에 241선 이렇게 정확하게 N자형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도 포인트죠. 241선 12,700원까지 상승을 해서 상승률 5.83%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끝났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 이제 이평선의 저항은 다 활용을 했죠. 120 이평 활용, 그다음에 구름층 하단 지지, 그다음에 240 이평 활용,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여기가 구름층 또 상단이고 121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지, 그다음 보는 자리는 어디예요? 또 이제 구름층 평평한 자리까지,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은 지금 매수도 무방하다. 그리고 앞자리가 12,000원대를 받지만 다음 볼 자리는 13,000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성도 ENG 리뷰를 하도록 했는데요. 성도 ENG는 5,800원에 매수가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5,880원대까지도 갔습니다만 성도 ENG는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평선이 결집된 여기 보이실 겁니다. 거기가 이제 60, 120, 240 이평선이 결집되어 있어요. 근데 세 개의 이평선이 이전까지는 8월 달까지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다가 눌림목 이후에 지금은 그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개의 이평선 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성도기엔지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하이테크,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데 하이테크 건설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자, 반도체 이런 하이테크의 그런 시스템 건설을 하는 그런 회사여서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고 또 하이니켈 양극재, 신라인 건설도 하게 되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현재 자리가 정말 적절한 눌림목 자리가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박스권 상단 이 평평한 자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ENG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하이테크 신라인을 건설하는 종목이니까 5,800원에 매수 안내를 드렸는데요. 앞자리 바뀌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이제 서희건설인데요. 서희건설은 제가 1,460원에 추천해서 지금 현재 약 손실 구간입니다. 약 손실 구간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저평가라고 했죠. 영업이익이 2,0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 3,200억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이 2,000억인데 적정 시총은 건설업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 5,000억 정도. 영업이 2,000억이면 2조 가도 되지만 10을 곱한 2조를 가도 되지만 건설업의 그냥 전체적인 저평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 절반 정도 5,000억 정도 적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서희건설은 이제 1,460원 여기서 이제 매수가 안내를 드렸죠. 드리고 그다음에 눌림목 발생했는데 현재 1,415원인데요. 구름층 상단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매수로 봐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오늘 이제 도너 리포트 공략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현대 에버다임, 데모 이 두 종목은 오늘 아주 크게 급등을 했고 데모는 상한가. 그리고 흥국에 대해서 그다음 수산중공업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제가 오전 방송을 할 때에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아주 재미를 봤던 종목입니다. 추천 이후에 거의 40% 이상 수익을 냈던 바로 그런 종목.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은 또다시 또 좋은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종목은 건설 준장비 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고 자동차 금형 그리고 굴삭기 캐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 캐빈, CABIN, 이 캐빈이란 건 뭐냐면 굴삭기 안에 그 앉아 있는 공간, 그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캐빈이. 그래서 겨울철에는 난방, 여름철에는 냉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회사 이름은 바로 서현탑메탈입니다. 자, 서현탑메탈. 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7, 8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62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용 비율이 좀 높죠. 6%. 때로는 10%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신용은 좀 많이 낮아진 겁니다. 신용 매수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과거 급등 이력이 있던 흔적, 6월 달에 9,100원대까지 갔거든요. 제가 이제 오전에 추천드렸을 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추천드렸거든요. 그때도 아마 5,000원대 초반에 추천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9,000원대 갔으니까 엄청난 상승을 기록을 했죠. 다시 제가 매수 추천했던 가격대 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으로서 손색이 없는 이 종목의 매수가는 5,300원 전후로 안내를 드리고요. 이 종목의 이제 향후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평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아래에 있죠. 이평선과 기준선 아래에 있는데 이 저항 라인까지는 제가 박스로 표시한 이 라인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자리 보시죠? 240일이라는 장기 이평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인 그 자리에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흔적은 121선 자리, 여기 윗꼬리 길게 달면서 121선. 그러니까 앞선은 241선 터치, 그 다음 121선 터치. 그래서 저항대를 부딪히면서 저항벽을 약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저항이 다시금 120, 240 여기가 또 저항이 될 수 있겠으나 저는 여기는 좀 약한 저항이라고 보고 있고, 구름층 하단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름층 하단에 왔을 때의 그 다음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구름층으로 진입했을 때는 속도가 빨라지고 구름층에 진입하지 못하고 하단에 있을 때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저항 라인, 저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라인 가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노 리포트 공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인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8월달 CPI가 발표되고 내일은 PPI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각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일본은 내일 이제 PPI 발표를 하고, 영국은 내일 CPI, PPI를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자, 오늘 흐름 중요합니다.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지난 8월 달에는 CPI가 발표되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근데 오늘 또 같은 흐름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표시하고 싶습니다. 예측치는 8.1%포인트인데 예측치 범위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지난 8월과 같이 급등의 흐름보다는 약한 상승 후 또 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에 내일 미치는 영향도 좀 있을 것이니까요. 그 흐름을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세계 3대 자동차 박람회 2022 북미 오토쇼가 개최됩니다. 그 북미 오토쇼가 개최되면서 신차가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현대차나 기아차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짚어봐야 될 텐데, 당연히 짚어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흔적이 있죠. 거래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여러 종목들에 대한 거, 투자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속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은 중요하지만, 그다음 미국 시장 살펴본다고 밤에 밤잠을 설치시는 그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전문가들이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밤 편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